자, 여러분, 이제는 엑셀은 닫아버리고요. 여러분들, 액세스를 열 거예요. 액세스는 여러분들 시작 단추 누르시가지고, 액세스 있죠?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액세스에 관련된 기본 정리를 좀 해주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액세스는 여러분들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고요. 검색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동료에서 우리가 액세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관계형이 뭐냐면요. 테이블 구조로 이루어진 즉 테이블끼리 관계를 맺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하고 테이블 구조니까 각 테이블에는 여러분들 행인, 레코드와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배울 건데요. 시험에서 출제되는 개체 종류는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메이커로거든요. 메이커로는 이제 메이커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야는 직접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좀 처음 느낄 거예요. 처음이니까. 뭐 그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테이블은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체, 자료 창고입니다. 테이블이 있어야지만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 테이블이다. 그래서 필드를 정의하고 필드 형식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죠. 시험에서는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없고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쿼리는 여러분, 쿼리 개체는 질이 요구란 뜻인데요. 가상 테이블이에요. 즉, 테이블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쿼리가 살림꾼이에요. 그래서 쿼리가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35점 배점이거든요. 시험에. 거의 쿼리는 엑셀에서 함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쿼리 종류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폼은 화면 설계용입니다. 즉 입력 폼, 조회 폼, 화면을 제공하는 개체. 그래서 테이블에서도 입력할 수 있지만은 예포장하게 폼을 짜가지고 입력할 수도 있죠. 조회할 때도 폼을 통해서 조회하거든요. 화면을 제공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는 이 폼에서 조회했던 데이터를 출력할 때 쓰는 인쇄용 혹은 출력용 개체입니다. 예, 검색했던 자료나 분석 자료를 출력할 때 쓰는 개체가 보고서고요. 메이크로는 폼에서 보고서로 넘어갈 때만 조회를 한다면 조회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메이크로를 써야 되는데요. 메이크로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벤트를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코드를 짜는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할 만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이유죠. 검색이 안 되면 배우죠. 사용할 이유가 없죠. 이게 제일 핵심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필요한 딱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제 배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또 전략을 짜야 되는데, 문제 1번은 DB 구축 문제 25점. 원래는 이하가 30점이었거든요. 2023년도까지는.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배점이. 그래서 다섯 문항 함수랑 똑같은데, 이게 원래 4점이었어요. 1점을 낮춰버렸어요. 15점. 그래서 주로 이제 필드 속성 관련 설정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기능 문제인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 테이블을 만들거나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거나 연결하는 문제가 5점이고요. 그 다음에 필드 조회 속성 설정 이것 또는 이기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이것만 쭉 나왔는데 이제는 야도 이제 나옵니다. 잘 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할 겁니다. 우리 책에는 이게 없어요. 홈에서는 이게 있는데. 이거 프린터블 알아볼 겁니다. 관계 설정 문제 5점 해서 우리는 만점 25점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 다음에 25점을 꼭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입력 및 수정 기능 부여 문제는 폼에 관련된 완성하는 문제 세모나 3점씩에서 9점. 이것은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쉽거든요. 그 다음에 수정 기능 부여하는 거고요. 여러분 일단은 또 랜덤으로 기능이 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도메인 함수 조건부 서식이 이제 기출의 줄을 이루고 있는 문제 이 두 개.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폼에서도 우리가 콤보 상자로 바꿔서 목록을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조회 컴퓨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명령 버튼을 생성 후 특정 이벤트 실행하는 문제. 야는 마법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요즘 야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하이폼을 작성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주로 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VBA 문장이 나오거든요. 5점짜리인데 야는 메이커로 작성기를 통해서 메이커를 만들고 명령 버튼 연결해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문제 5점. 그래서 여러분들 25점인데 20점인데 9점, 6점 받을 거니까 더해서 15점 취득. VBA는 좀 이따가 여러분 제가 배점을 잠시 알아보고 나중에 그러면 25점에서 15점, 40점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VBA는 한 문제 꼭 맞출 거야. 그 나중에 내 전략을 짜드리고요. 문제 3번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인데 20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완성 문제 5문항 3점에서 15점. 사실은 문제 2번에서 야도 5문항 나왔었거든요. 근데 2문항을 빼버렸어요. 야도 점수가 낮아진 겁니다. 올해부터. 야도 올해 15점짜리였어. 두 개를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뺀 점수는 다 코리로 다 몰았어요. CM에서. 일단은 요건 문제 3번에 출력 기능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거든요. 야는 우리는 다 맞출 겁니다. 15점. VBA 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것은 직접 코드를 짜는 부분. 야도 5점. 그 VBA 문제는 두 문제 나옵니다. 폼에서 한 개, 보고서에서 한 개. 이거 좀 놔둬놓고 15점 하면 55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XS의 기본 점수. 엑셀은 65점이고 XS는 55점이 꼭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추가 점수가요. 내려와서 처리 기능 콜이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25점이었지만 3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콜이 문제 5문항 7점씩에서 35점. 콜이는 모든 콜이가 시험에 다 나오는데요. 요거는 콜이 할 때 제가 알아볼게요. 배점이 크죠? 요 소리는 세 문제는 꼭 맞출 거예요. 그러면 21점이죠. 55점에서 21점 더하면 76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VBA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거니까 우리 최종 목표 점수는 81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거라면 공부를 아주 요령 있게 잘 하시는 거예요. 코리를 다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은 최소한 세 문제는 꼭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 책을 보시면요. 그 제 첫 장이 10페이지를 봤어요. 엑세스 책 10페이지. 저는 파일을 열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열기 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2024 커말 1급 교재 소스입니다. 이제 액세스 가셔야 돼요. 엑셀로 들어가신 분이 많은데 파일이 안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엑셀로 가면 안 열리죠. 액세스입니다. 그리고 작업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동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 10페이지에 경로 적혀 있죠. 출제 유형 공일 문제를 여시면 돼요. 이렇게 열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창 구조를 잠시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창은 우리 엑세스에서 뭐라 부르냐면요. 탐색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액세스 개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선택해서 편집 작업을 하는 거야. 확인도 하고. 자,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모든 액세스 개체로 돼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 하수를 눌려보세요. 눌리면 테이블로 떡 돼 있으면 테이블 개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반드시 모든 액세스 개체를 선택해 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폴리도 없고 폼도 없으니까 갑자기 당황합니다. 야를 바꿔주셔야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안 되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테이블 완성 문제 여러분들 총 5문제 15점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책을 보시면 테이블을 완성하셔야 돼 있죠. 1번 업무 평가 여러분들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조로 우리가 수정할 때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디자인 보기로 무조건 모든 개체는 요 메뉴를 써야 돼요. 수정할 때는, 설정할 때. 열기는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테이블에서 디자인 보기는 속성을 설정, 편집하러 가는 겁니다. 눌려볼까요? 그러면 만들어진 필드가 보이고 형식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필드 속성, 요소 시험입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업무 평가라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이렇습니다. 4번하고 평가 연도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해 냈죠. 기본키가 뭐냐? 여러분들 기본키는 여러분 PK키라는데 원시키랍니다. 프라이머리 키에서 이 기본키는 고유값을 가지고요. 설정을 하면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가 없고 앞으로 많이 쓸 건데 널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어 있는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입력이라는 소리죠. 입력을 할 때 중복된 값은 또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기본키 열쇠 모양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설정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개의 필드에 대해서 기본키를 설정할 때는요. 컨트롤 키를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4번은 선택돼 있고요. 여러분들 클릭을 하면 좀 진한 회색이 되죠. 앞에 회색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평가는 앞에 회색 있죠. 이거 눌리면 진한 회색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먼저 두 개를 선택하고 기본 키인 열쇠 모양 있죠. 이거 눌리면 열쇠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3점을 주더란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은 뭐 고급 필터나 조금씩 여러 가지 함수라서 완성해야 되지만은 엑세스는 설정만 잘하면 쉽게 점수를 주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1하면 3점 받았습니다. 음. 아, 쌤 모르고요. 잘못했는데요. 그럴 때는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기본 키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제하시면 돼요. 자, 다시 클릭하시고요. 여기 1번이 끝났어요. 자, 기본 키 설정이 끝났고 2번은 여러분들 업무 평가하고 필드 업무 평가 그 다음에 행동 평가에 대해서 문제책을 보시면요.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이 말은 0과 100 사이 값만 입력하라라는 유성 검사 규칙 속성인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유성 검사 규칙은 엑셀에서 데이터 유성 검사 같습니다. 즉 조건을 입력해서 규칙을 넣을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거죠. 그럼 엑셀과 똑같죠. 입력 제한 기능.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0과 100 사이만 입력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연속범위 아닙니까? 이때는 AND 관계예요. 그럼 AND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이하를 써서 AND를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트윈이라는 연산자를 써가지고 숫자 1, N 숫자 2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0 이상인데 100 이하 또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0과 100 사이 값 아니면 오를 떼어버립니다. 자, 한번 설정을 가볼까요?
그러면 업무 평가에 컷을 두시고 여러분들 요 밑에 유해성 검사 규칙이라는 속성이 있죠. 여기에 박스에 컷을 두시고요. 이상 이하로 한번 가볼까요? 비트에 써도 되는데 이상 이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넣고 0 띄우고 and 넣고요. 이하 넣고 100. 그럼 유해성 검사 규칙 가서 요렇게 혹은 between 쓴다면 0 and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외워야 되죠. 아, and 연산과 같은 게 여러분들 뭡니까? between 연산자와 같다.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실기의 내용은 필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between은 뭐 0에서 뭐 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야를 복사합니다. 한 개 더 있거든요. 복사해서 행동평가에도 똑같이 넣을 거예요. 행동평가 필드 클릭하시면. 그리고 유해성 검사규칙 박스에 커서 두시고 갖다 붙입니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정이 끝나면 항상 시험장에서는 수정했을 때는 꼭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저장을 하고 얘가 왜 뜨냐면 유해성 검사 규칙을 넣으면 액세스가 규칙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 앞에 입력된 데이터도 이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로 들어가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 끝났고요. 여러분들 우리 보기라는 그룹에 실제 입력 화면이 그걸로 볼 때는 데이터 시트 보기거든요. 요 테이블 같은 모양이 있죠.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야를 눌리면 데이터가 보입니다. 눌려볼까요? 요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 액세스는 하나의 행위 레코드고요. 열이 필드거든요. 그거는 필드. 그럼 레코드 안에는 여러 필드가 모여 있죠. 그죠? 필드들의 모임이랍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내려가서 별표가 뭐냐면 새 레코드 입력하는 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업무 평가 여기에 가셔가지고 100을 치면 다음 필드로 넘어가죠. 치보십시오. 그런데 다시 가서 101을 치보세요. 오류 뜹니다. 오류 떠야 됩니다. 왜? 넘어갔습니다. 오류가 안 뜨면 설정 잘못된 거죠. 오류가 떠줘야 돼요. 지금은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가는 거니까 나중에 꼭 잘 알아보시고요. 그럼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연필 모양으로 바뀌었죠. 지금 편집 상태거든요. 취소할 때는 키보드에서 이 S키 한 두 번 정도만 눌리면 해제됩니다. 치아 진단술이에요. 그리고 다시 요 자 모양이 디자인 보기로 바꾼 화면이에요. 아이콘입니다. 디자인 보기. 요거는 데이터 시트 왔다 갔다. 이거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3번은 또 뭐냐? 직무 등급에 갖다 놓고요. 이것은 짧은 텍스트가 뭐냐면 문자 데이터, 텍스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로 짧은 텍스트는 255자까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직무 등급, 이것도 유성 검사 규칙을 낼 건데, 책 보시면 A, B, C, D, F 이외의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그럼 A, B, C, D, F만 입력해라.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는 동시만족을 넣을 수가 없어요. AND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필드가 다르면 AND를 넣을 수가 있죠. 같은 필드 내에서는 AND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요 텍스트 상자에 동시에 A, B, C, D, F를 입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OR 관계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유해성 검사 규칙이 내와도 OR 연산자를 쓸 건데요. OR 연산자 같은 것이 인 연산자. 이는 나중에 콜을 할 때 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중간에 OR을 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완전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두 개 정도는 할 만해요. 근데 두 개 이상 쓸 때는 in이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in은 값만 넣고 쉼표로만 구분해서 쭉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OR보다는 in이 편하다. 요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그러면 요 중에서만 입력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건 좀 이따가 또 할 거고요. 또 한 게 돼 있어요. 단, 2회의 문자 입력되면 등급을 확인하세요라는 걸 표시하라 돼 있죠. 이 말은 유선 검사 텍스트인데요. 야는 어떤 기능이냐면 오류 메시지 창에 표시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기본 메시지가 떴잖아요. 우리가 등급을 확인하세요 전까지 치면 오류가 뜨면 요 메시지로 나오더래요. 이거죠. 우리가 입력했던 메시지. 거기 유선 검사 텍스트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입력해 주시고 밑에는 야를 직접 입력해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어디 가서 한다? 직무 등급 선택하고 유선 검사 규칙 가서 in 혹은 OR 되지만 in 쓰면 요렇게 갈로 열고 A, B,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값만 넣어주면 돼. 쉼표로 구분. 음. 그리고 유선 검사 텍스트에는 글자인 등급을 확인하세요. 전까지 쳐주면 돼. 그래서 요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요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점을 안 치면 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유선 검사 규칙 입력하고요. 유선 검사 텍스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테스트를 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직무 등급 요게 일단 한영기 바꾸시고요. 대문자 A를 쳐볼까요? 엔터 넘어가네요. 다시 가서 X라는 영어 쳐볼까요? X는 없었잖아, 그죠? 엔터 치면 오류가 뜰 건데 요 메시지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가 넣었던 유성 검사 텍스트에 입력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더라. 오타 검사하시는. 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기능을 잘 이해하시고요. 필기에서도 나올 거니까 잘 맞추시고. 자, 확인 누르고 키보드에서 이 S키를 두 번 정도 누르면 지워진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통 그 테이블 완성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잘 틀리냐면요. 방금 했던 유성 검사 규칙하고 또 잘 틀리는 게 입력 마스크예요. 왜 잘 틀리냐? 외울 게 있으니까. 입력 마스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4번은 4번 필드에 갖다 놓고요. 4번 여기. 입력 마스크를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입력 마스크의 속성이 뭐냐? 입력 시 자릿수 제한을 걸기 위한 속성이에요. 쉽게 입력을 하기 위한 속성인데 자릿수 제한, 정확한 데이터 입력 받겠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부분의 필드에 데이터 입력할 때 6자리 빼기 7자리 아닙니까? 근데 자릿수가 6자리 꼭 쳐야 되고 7자리를 꼭 쳐야 됩니다. 이걸 안 치면 다음 필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입력이 누락되면. 자릿수에 다 쳐라 이겁니다. 그것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설정하면 여기 언더바가 생기고요. 입력받을 자리거든요. 여기 커스가 깜빡깜빡 요 그립니다. 그럼 딱칩 언더바는 지워지고 퉁 지워졌죠. 그 다음에 또 커스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텅텅텅텅 치면 제가 넘어가요. 그
6개 쭉 치다가 한 자리를 안 쳤어요. 엔터 치면 안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필수냐, 선택이냐, 형식, 기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제 배울 건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런 기능이고, 내려오면 입력 마스크의 구역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구역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엑셀도 세미콜론 아닙니까? 거의 엑셀이나 액세스는 구역 구분할 땐 다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공통이죠. 구역 순서는요, 첫 번째 구역은 입력 마스크 형식 기호를 지정하는 구역. 야가 이제 외울 기 한 8가지죠. 이것만 잘 아시면 안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호 문자 저장이면 아주 간단해요. 0을 넣으면 기호 문자가 저장되고 생략하면 저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쌤, 기호 문자는 뭡니까? 야가 뭔데요, 도대체? 이런 거죠. 대시. 우리 주민등록 치면 여러분들 요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야, 넌 우리 숫자만 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구역에 여러분들 생략하면 요것은 저장이 안 되고 입력된 숫자만 저장해 주는 기능이고요. 내가 0을 넣으면 입력 안 했지만 요것도 저장해 주는 거예요. 야, 기호문자입니다. 어. 그래서 그 여부. 세미콜론 세 번째 구역은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인데 야 생략하면 요거 좀 언더바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이 자리에 입력받을 자리에 표시하는 문자인데요. 샵으로 표시하시오 하면 마지막 요게 샵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야가 샵으로 나오는 거죠. 그딱 구역 세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역부터 설명드리면 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숫자하고 문자로 나눠집니다. 숫자는요, 여러분들 필수는 0으로 정해요. 0. 야는 문제에서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선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도 선택이고 입력 다 안 해도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선택 샵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된 점은 숫자나 공백을 입력이 다 가능한데 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오직 이것만 가능하죠. 공백까지만. 근데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수함수 넣을 때는 마이너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호도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출해가요. 작년 문제입니다. 필수만 쭉 기출에 나오다가 수험생분들이 이건 안 외우고 요 차이점을 모르고 간 거죠. 군지 샵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는 숫자나 공백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시오. 둘 다 가능한데 여러분들 구는 야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샵이 안 되는 이유가 야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야는 요 지시사항에는 야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로 가야 돼. 요때 많이 틀려버렸어. 음. 근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 수험생분들은 절대 안 틀리죠. 필수 다 영입니다. 구가 조심할 샵하고 선택은 요것을 구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자도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한글, 영문, 특수문자, 공백도 문자죠. 필수는 L입니다. 대문자입니다. 한글, 영문만 입력 가능이고요. 필수, A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문자는. A는 한글과 영문 입력 가능하고 숫자도 넣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숫자는 0, 9, 샵 아닙니까? 근데 A를 치면, A를 정의하면 문자도 넣을 수 있고 숫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럴 때 A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필수입니다. C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야는 A는 숫자도 해당 자리에 같이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문 같은 경우 우리가 소문자 A를 치면 자동으로 대문자 A로 입력되는 변환하는 거죠. 초과 기호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미만기호는 대문자 A를 쳤을 때 소문자 A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문자로 변합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필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대문자를 쳐가면서 소문자로 바꿀 이유는 없거든, 실무에서는. 얘가 많이 쓰이지.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 이게 나옵니다, 실기에서. 자, 그럼 8가지가 끝난 거거든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개수예요. 요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외우면 또 3점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잘 외워놓으시고요. 두 번째 구역은 뭐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기호문자 저장 여부는 0을 넣으면 기호문자 저장되는 거고 생략하면 저장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역은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거든요. 생략하면 언더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주인언더바 같은 경우는 특정 입력받을 문자 제시 샵이나 요즘에는 물음표도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구역에 물음표를 넣어줘요. 이것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필드에 대해서 숫자 입력,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기호 문자는 저장되도록 하시오.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는 샵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첫 번째 구역 숫자만 입력이니까 필수 0. 또 자릿수만큼 6개를 입력하고요. 빼기는 넣어주면 됩니다. 기호 문자. 17자리를 쭉 넣어주면 이게 첫 번째 구역 정의 끝. 두 번째 구역은 기호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야를 저장을 하시오 하시니까 0을 넣어줘요. 세미콜론. 마지막 구역은 생략하면 언더바가 나오니까 이걸로 표시를 했죠. 샵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야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커스가 깜빡깜빡거리면 치면 야는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마지막 표시 입력받을 표시 문자를 생략했다면 요 샵 대신 기본값은 언더바로 나오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구역과 세 번째 구역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없으면 해당 구역은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없다면 여러분 요소 요까지만 하고 요 뒤에 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구역만 정의하시면 됩니다. 어.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입력 마스크에 대한 기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 문제 보시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영문 대문자 한 개라는 소리는 여러분 S 1000이죠. S는 대문자가 입력되도록 하고요. 숫자 4개는 반드시 입력인데 밑에 보니까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 필수죠. 숫자가 없습니다. 아, L이냐 A냐 L이죠. 그죠? 왜? 한글과 영문만 입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방금 했지만 기억이 납니까? 요거 있네요. A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숫자도 같이 야는 한글과 영문만 입력. L을 써, L. 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 숫자만 돼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숫자만. 그죠? 0을 써야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야, 첫 번째는 0 문자 필수니까 L을 쓸 건데, 야가 대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대문자 초과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야 될지, 1에 넣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초과의 경우는 L 앞에 들어가는 겁니까? 뒤에 들어가는 겁니까? 무조건 앞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초과 먼저 넣고 L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숫자 필수니까 자릿수만큼 0을 몇 번 넣는다? 4번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 입력 마스크의 정의할 부분이에요. 첫 번째 구역만 정의하면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에 일단 잘 갖다 놨다면 밑에 입력 마스크라는 속성이 있죠. 요 가서 초가 넣고 L, 대문자 L입니다. 소문자 치면 안 돼요. L. 그 다음에 여러분들 0을 하나, 둘, 셋, 넷, 왜? 자릿수만큼 4자리니까. 그럼 첫 번째 구역만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처음이니.
저장을 하고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고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쭉 제셀 레코드 내려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한번 클릭하면 언더바가 턱 나올 겁니다. 띵. 그죠?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문자는 숫자가 아니죠. 우리 숫자 한번 치볼까요? 입력되는지. 1을 한번 쳐보세요. 입력 안 됩니다. 왜? 문자로 해놨는데 입력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입력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캡슐락 불 꺼져 있다면 한영키 바꾸시고 H면 소문자 입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문자로 들어갑니까? 캡슐락 불 끄고 해야 돼요. 키보드에. 지금 소문자 치는데 대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1을 여러분들 세 번만 치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한 자리를 안 쳤어요. 엔터 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필수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요 자리에 9를 쳤다면 샵이나 넘어갑니다. 왜? 필수가 아니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해시태그 넣으시고요. 이러면 잘 됩니다. 디자인 보기.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있느냐. 여러분들 야를 정리를 했더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문자 필수 L, 숫자 필수 0, 대문자 변화는 초과 이렇게만 정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에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답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한 개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베이스가 깔려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춥니다. 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이고요. 5번은 평가년도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복 가능한 인덱스가 뭐냐? 인덱스에 대한 개념은요. 정렬이나 색이나 들어갑니까? 정렬이나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특정 필드에 인덱스를 설정하거든요. 근데 단점은 전체적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집니다. 많이 검색하는 필드는 인덱스를 설정해 놓으면 좀 빨리 검색이 되겠죠. 그죠? 그런 용도로 인덱스 설정하는 건데, 인덱스는 총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본값은 아니옵니다. 얘는 뭐냐면, 인덱스를 설정은 하는데, 입력값은 중복 가능하게 하겠다. 그 말이고요. 얘는 얘인데, 입력값은 중복 불가능하게 하겠다. 이거는 고유값을 가지도록 설정도 하겠다. 이겁니다. 기본 키하고 약간 틀립니다. 성질이 같죠. 얘는 고유값을 가지는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값은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있겠죠. 왜? 기본키 성질이 아니잖아요. 기본키는 고유값도 가지면서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도 없고 비어 넣을 값을 가질 수가 없지만은 얘는 넣을 값은 아니잖아요. 중복된 값만 입력 못하게끔 하는 것이 비어나도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중복만 안 되면 되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럼 그런 인덱스를 우리는 고유 인덱스를 이런 인덱스를 우리는 간단하게 이건 쉽습니다. 그냥 눌리면 됩니다. 요 의미는 아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가서 우리 기다리고 있네 인덱스가 아니오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엉뚱한 데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항상 습관적으로 평가연도네 평가연도 커서 두고 가야 돼요. 문제 보는 뭐 커서 엉뚱한 데 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덱스 가셔가지고 얘 중복 가능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다 풀었지 않습니까? 저장하고 테이블을 꼭 닫아주세요. 얘를. 보통 습관적으로 저장하고 또 열고 이 테이블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관계 설정을 할 거거든요. 관계 설정. 그럼 열려 있는 테이블이 있을 때는 관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닫으십시오. X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오늘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시면 본격적으로 오늘 한 개 했고요. 테이블 계속 알아볼 거고 기출도 같이 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